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아브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민원재 아빠 전원장입니다. 오늘은 히알루론산 필러 녹이기 어려운 이유, 저희가 꼭 한번 다루어야 됐던 이야기를 포스팅을 완료하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원장님? 제목은 히알루론산 필러 녹이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래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대부분 잘 녹잖아요. 일부에서 안 녹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잖아요. 네. 잘못하면은 히알루론산 필러가 잘 안 녹는다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이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히알루론산 필러는 굉장히 쉽게 녹일 수 있고 다른 필러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쉽게 제거가 가능한 좋은 필러입니다. 그런데 저희 라벨라에 오시는 분들은 쉽게 녹이고자 하셨는데 의도와 다른 결과를 보이셔서 찾아 검색 물어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녹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런 분들을 진료할 때 저희가 겪는 어려움은, 아니 이게 쉽게 다 녹는다는데 왜 원장님은 이걸 자꾸 이렇게 어려운 경우다 하고 뭐 다른 시술을 해야 된다, 다른 것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냐, 이런 이해 차이가 상담실에서 진료하는 과정에서 자꾸 어려움을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쉽게 녹는 히알루론산 필러, HA 필러지만 좀 녹이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게 있고 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임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 번 녹이다가 안 녹아서 오거나 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히알루론산 필러에 뭔가 다른 걸 섞어서 무슨 필 이런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필러를 맞았다고 하셔서 저희도 이제 공부보다 신제품 필러가 더 많이 나와서 찾아보면 그런 제품이 없어요. 또 여쭤보고 하면은 기존의 필러에다가 무언가를 섞어서 병원만의 시술을 좀 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이게 잘 녹는다고 또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담실에서 쉽게 잘 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필러에 다른 성분을 섞어서 시술한 경우 히알라제로 쉽게 녹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필러가 오랜 기간 녹지 않은 경우, 이 경우도 이제 어떤 식으로 상담이 진행되냐면,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거 시술 받으실 때 한 1, 2년 간다고 듣고 오셨는데 5년이 지나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1, 2년 간다는 사실은 시술 받을 때 들은 것과 달라서 오셨는데, 시술 받을 때 잘 녹는다는 얘기만 딱 또 기억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1, 2년 가야 되는 필러가 5년을 갔으면 잘 녹는다는 이전 말도 뭔가 다 적용이 안 될 상황에 처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들으셨던 기간보다 오랜 기간 필러가 남아있는 이런 경우에도 쉽게 녹지 않습니다. 여러 번 녹였는데도 녹지 않고 남아있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경우에도 안 녹을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안 녹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쉽게 녹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또 대량의 필러가 주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마나 심한 볼꺼짐 등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필러가 녹기 어렵다기보다 이제 필러를 녹이면 붓기나 뭐 다른 여타의 증상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 방안으로 흡입이나 짜내기 등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양을 봐서 환자분은 나는 녹이기만 하겠다, 그러고서는 다른 여타 불편함도 없어야 된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것도 잘 녹지 않거나 부작용, 녹이고 나서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 적어놨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1, 2, 3, 4번까지는 저희가 다른 시술을 좀 추가하거나 뭐 초음파를 보거나 또 고순도의 히알라제를 쓰거나 해서 어떻게 꾸려가는데, 마지막에 두 경우는 참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 중에 하나가 염증을 동반한 히알루론산 필러. 염증이라는 건 뭐 빨개지고 붓고 심지어는 고름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남아있는 히알루론산 필러, 특히 이 경우는 코 수술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코 필러를 맞고 코 수술을 결정하셔서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맞고, 혹은 수술 중에 필러를 없애준다고 하고 코 수술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수술 받으신 지 한 일주일 내지 한 달 됐는데 남아있는 것 같다, 요거 주사로 녹일 수 없느냐, 이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필요하게 되는데, 히알루론산 필러에 다른 성분을 섞어서 시술한 경우에는, 시술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량의 히알라제를 주입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흡입
흡입을 하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처음부터 흡입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필러가 오랜 기간 녹지 않은 경우는 이제 원인을 좀 찾아야겠죠. 석회화가 있다면 석회화를 좀 이제 삭히는 주사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삭히는 주사를 하고, 2번, 3번 같은 경우인데 어떤 막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나 이런 걸 동원해서 정확히 약을 전달을 하고, 대량의 필러가 주입돼서 이렇게 부드러워진 필러가 좀 불편함을 유발할 경우에는 좀 짜내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녹지 않는 경우에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다. 환자분들과의 의견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저희는 굉장히 위중하게 받아들이는데 환자분들은 좀 이제 가볍게 받아들여서 의견 차이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상담 결과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시술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도가 좀 높은 경우입니다. 염증을 동반하거나 수술 후에 남아있는 히알루론산은 히알라제를 주입한 후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학의 대원칙이 환자한테 손해되는 거 하지 마라, 두노함이잖아요. 저희가 시술을 함으로 해서 지금 환자분의 상태보다 현저히 안 좋은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 더 근치적으로 수술적인 제거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녹일 수 있는 주사라는 생각에 딱 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제시하는 수술적 해결 방법이랑 만날 수가 없는 의견이, 그래서 인연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상충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비록 미용뿐만 아니라 의학 전반에 있어서 국민과 의사가 자꾸 멀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도 넣을까 말까 하다 넣었는데, 환자분들은 어떤 원인을 찾을 때 시간적 선후 관계만을 따지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히알라제를 맞아서 그것이 문제가 일어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99% 문제가 생겼는데 표면에 드러나지만 않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어떤 운이 없는 의사가 주사 한번 딱 찌른 게 마지막 1%의 퍼즐을 완성했다면, 시간적 선후 관계만을 따지게 되면 그 마지막 주사의 모든 귀인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말 과학적이지 않은 태도예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과학적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랜 기간 생각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탓한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원인 때문에 상담실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런 경우에 아직도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조차도 사실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들은 이미 주변인과 블로그를 통해서 뇌피셜로 이미 딱 정하고 오시는 거예요. 의학적 지식으로는 아직 답이 안 나와 있는데 환자분들은 본인이 선후관계를 통해서 뇌피셜을 가지고 딱 정해 갖고 오시면, 이거는 녹는 필러니까 녹여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 중에 하나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 바이오필름 이론입니다. 여기에 소개해 드리지만 꼭 이것이 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동안 해석이 안 되었던 현상들을 바이오필름 이론이 많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매우 어려운 내용을 공부를 여러 개를 하더라도 결론이 잘 안 나 있고 어떤 해결책이 없는 경우도 있고 모른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좀 납득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이걸 적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이론이고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또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불안해하시지 말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이해하시길 바라는 게 아니고, 이런 복잡한 이유들의 모든 합을 통해서 저희가 의학적 견해를 제시를 하는 거고, 그 견해가 간단히 녹이는 주사만으로 시도를 했을 때 환자분에게 더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히알라제 염증 상태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필러가 수술 후에 다 녹지 않은 것을 발견하신 분들 진료실에 오시면 거의 100% 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주사 좀 놓아주시면 안 돼요? 사실 뭐 놓아드리면 병원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합니다만 저희는 요구에 응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갈등하고 불쾌한 경험을 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더 큰 부작용을 막아보려는 데에 있는 의학적 견해에 따른 처방임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납득을 하신다면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환자분에게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 노력을 해드리지만 계속 그냥 주사만 놔주시면 안 돼요. 다 녹는다던데요. 라고 하시면 저희를 보호하고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런 요구에는 응할 수가 없고 인연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와 좋은 인연을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녹는 필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녹이는 시술 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을 소개해서 포스팅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치료에 제일 일선에 있는 병원에서나 이런 경험들이 이제 쌓여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녹화가 있어서 네.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